실제 별을 볼 때는 방향이 반대쪽이에요. 몸을 돌려서 반대쪽 하늘 한번 보시겠습니까? 반대쪽 하늘에 뭔가 딱 하나가 보일 거예요. 뭐죠? 달. 딴 거 보이십니까? 아니죠. 안타깝습니다. 구름이 좀 많이 껴있는 상태고요. 예보상은 구름 조금이었다가 오후부터 좀 흐림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맑다고 하는데, 일단 화면상으로 오늘 어떤 하늘이 있는지, 어떤 천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 후에 망원경을 통해서 직접 관측을 해 보겠습니다. 맑은 날처럼 막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망원경을 통해서 달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지구에 대한 영화가 또 상영이 될 거건데요. 그 전에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잠시 후 밤 9시경의 하늘을 재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몇 명 있던데요. 혹시 여기 어른들 다 포함해서요, 망원경으로 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 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많으실 줄 알았는데 1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망원경으로 별을 좀 자주 보는 편이다 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시죠. 어쨌든 별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관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모든 과학이 그렇지만 이 천문학에 대해서는 좀 관찰력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정면에 어떤 별자리가 있어요. 어떤 별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북두칠성이죠. 한번 관찰을 해보시죠. 자,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북두칠성이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한번 관찰을 해보고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봐 주시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모양이 국자 모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국자 모양 말고도 다른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S자도 되고요, 뭐 기린 모습도 되죠. 네, 숟가락 같은 모습도 되고, 뭐 쇼핑 카트 이런 것도 될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을 보니까 앞에 세 개가 밝기가 비슷하고요, 뒤에 세 개도 밝기가 비슷한데 가운데가 조금 어두워요. 밝기가 다르다는 특징도 있죠. 또 자세히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번째 별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것 같죠. 네, 오른쪽에 작게 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 날 맨눈으로 볼 때 이 두 개가 보입니다. 시력이 좀 나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못 보지만,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두 개로 충분히 구분하는 그런 별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이게 시력 검사용으로 실제 사용이 된 별입니다. 나중에 북두칠성을 보실 때 이 내용을 안다면 여섯 번째 별이 진짜 두 개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맨눈으로 보는 사항이고요. 이걸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본다면, 또 한 번 관찰을 한다면 또 특이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둘 중에 밝은 별을 자세히 보면 얘가 또 두 개예요.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로 붙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걸 이중성이라고 해요. 자, 별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로 보이는 것 같은 게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인 형태를 관찰하거나, 혹은 별의 색깔을 본다거나 분포를 보는 이런 관찰이 좀 필요해요. 자, 오늘 구름이 좀 껴있어서 자세히 잘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관측 대상이 달이죠. 아쉬운 게 맑으면 핸드폰으로 달 사진 다 찍을 수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달입니다. 달을 볼 때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달 표면에 구멍이 막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뚫려 있는 구멍을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구멍을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크레이터는 운석 구덩이라고 표현하는데 운석이 달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예요. 제가 수업하면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운석이 달에 부딪히면 이런 구멍이 생기는데 이 운석이 지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수업할 때 초등학교 한 1, 2, 3학년한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지구를 멸망시키더라고요. 운석이 떨어지면 막 지구가 반 쪼개져요, 불타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지구를 좀 살려주더라고요. 깨서 부셔야 돼요, 피난 가야 돼요. 중학생 이상이 되면은 거의 100% 정답을 맞추는데요.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지구에는 방패가 있어요. 그 방패가 공기입니다. 대기권이죠. 이 대기권이 운석을 막아주면서 그 과정에서 운석은 타서 없어져요. 그 모습이 별똥별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흐려서 별똥별 볼 수 없겠지만 이제 곧 여름이고 휴가 가실 텐데 휴가 가셔서 맑은 하늘 있으면 별똥별도 확인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중요한 관측 포인트는 문화적인 관점이에요. 별을 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달에서 토끼를 찾는 거예요. 토끼 한번 찾아보시죠. 자, 힌트 좀 드리면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죠. 어두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기 레이저를 가지고요. 제가 드릴게요. 네, 여기 레이저를 가지고요. 토끼 부분을 한번 짚어주십시오. 그쪽 어두운 부분이요? 아닙니다. 우리 앞에 친구가 찾은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레이저를 드릴 테니까요. 우리 동생이 먼저 할까요? 자, 토끼가 어디 있나요? 여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어디 있나요? 거기 끝에? 아니에요. 네. 야, 여기 글자 적힌 걸 토끼로 생각했나봐요. 아닙니다. 저쪽에 손 드셨네요. 자, 네,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토끼가 어디 있나요? 지금 여기 아래쪽 밝은 부분을 말씀하셨네요. 네, 틀렸습니다. 저요.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네, 그쵸. 그 옛날부터 상상을 해오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있으십니까? 네, 저기 뒤에 손 드셨네요. 근데 할머니 같지 않아요? 네,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토끼가 어디에 있나요? 어두운 부분요. 귀, 얼굴, 몸, 꼬리, 네. 토끼가 다리가 좀 길죠, 이러면. 정답에서 절반만 맞추셨어요. 자, 일단 여기는 맞는데 방향이 반대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토끼 얼굴, 토끼 귀, 여기가 몸통이고 여기 U자로 된 부분이 절구통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절구통으로 떡방아 찍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중국에서는 불로초를 이 절구로 찍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에서는 토끼를 상상해서 뭔가 좀 좋아요, 보름달이. 근데 서양은 보름달이 뜨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뭔가 나타나죠. 네, 늑대 인간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상상한 이유가 토끼를 상상한 것처럼 늑대도 상상할 수 있거든요. 어딘가에 늑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힌트 좀 드리면 토끼는 어두운 부분이었죠. 늑대는 밝은 부분이에요. 혹시 보이십니까? 찾으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저기 지금 한 분 손 드셨어요. 자, 여기 버튼 누르고 늑대가 어딨나 짚어주세요. 가운데 밝은 부분이요. 늑대 꼬리가 어디 쪽이에요? 네, 늑대 얼굴요? 얼굴이. 자, 지금 여기 남학생 이름이 뭐예요? 이은찬이요. 우리 은찬이 친구가 한 군데를 짚었는데 주변에서 아 맞다 하면서 좀 얘기가 들리거든요. 여기 맞는 것 같으신가요? 네, 여기가 맞습니다. 오. 잘 맞췄어요. 여기가 꼬리 부분이고요. 등, 보셨어요? 귀, 눈, 코, 여기가 입, 턱을 들고 있는 맞아요. 모습이에요. 보름달이 되면서 늑대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는 보름 여기서 같으면 보여요. 늑대 인간이 이걸, 나타나고 이걸,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있다는 그런 문화가 좀 응.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요. 달을 볼 때는 이 토끼와 늑대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아져. 자, 달 옆에 또 뭔가 밝은 게 있는데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 있어요.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 뭐죠? 네, 목성. 목성입니다. 목성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데요. 얼마나 클까요? 크기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이게 목성입니다. 여러분들 새끼손톱 한번 만져보실래요? 자, 새끼손톱을 지구 크기로 생각할게요. 지구가 새끼손톱만 할 때 목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손이요. 또요. 머리, 손바닥. 정답은 얼굴만 해요. 네, 새끼손톱이 지구일 때 사람 얼굴 정도 크기가 목성입니다. 태양 크기는 양팔을 벌려서 원을 그리시면 그게 태양이에요. 자, 상당히 큰 크기고요. 목성을 볼 때 특징은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연하게. 그리고 아주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본다면 대적점이라고 하는 소용돌이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성 주변에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점은 목성의 위성들이에요. 지구는 위성이 하나밖에 없죠. 달 하나밖에 없는데 목성은 위성이 정말 많습니다. 이름이 붙은 것만 64개예요. 이름이 안 붙은 것까지 하면 100개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 4개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위치에서는요, 달에서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달에서 서쪽 방향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몸을 돌려서 달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구름이 많이 껴 있는데요. 목성 위치가 달에서 조금 옆에 한 요 정도쯤일 거예요. 근데 잘 보이지가 않죠? 구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 오늘 좀 보기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목성 다음에 있는 행성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토성이죠. 고리가 아주 뚜렷이 보입니다. 목성은 제일 큰 행성으로 알려져 있고 토성은 고리가 있는 행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목성도 고리가 있지만 지구에선 잘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토성은 아주 뚜렷이 보이는 고리가 있고 특징이 뚜렷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오늘 위치가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데서 여기 안내 천막 보이시죠? 이 천막 위쪽 어딘가에 있는 위치예요. 그닥 고도가 높지 않은데 내일은 보일 것 같아요. 자, 토성은 그리스 신화 신들 중에서 제우스의 아버지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제우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크로노스라는 신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거인족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토성에서 제일 큰 위성 이름이 거인족을 뜻하는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 타이탄보다 그 옆에 아주 작게 있는 엔셀라두스라는 이름의 위성이 조금 더 인기가 좋아요. 여기 이제 3개의 위성이 있는데요. 네, 그 옆에 여기 붙어 있는 이 위성 이름이 엔셀라두스입니다.
이름도 좀 독특한데요. 얘가 좀 인기가 지금 좋아진 이유가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생명체가 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물론 생명체가 발견되진 않았는데요. 그 생명의 기원,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성을 망원경으로 본다면 이 엔셀라두스를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날씨가 맑다면 이 토성과 목성과 달,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었을 테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계절이 여름의 시작점인 만큼 여름철 별자리들도 잘 볼 수가 있는데, 여름철 하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하수입니다. 자, 지금 약간 뿌연 연기 같은 게 앞에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은하수입니다. 아마 여름 휴가 가셨을 때 자정을 넘긴 밤이면 은하수 보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은하수를 중심에 두고 별 두 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죠.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여름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요. 오작교요? 비슷합니다. 견우직녀 맞습니다. 요 두 개가 우리 한국의 고대 천문도에 견우와 직녀로 적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게 견우별, 위쪽에 있는 게 직녀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또 하나의 별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세 개의 별이 아주 밝게 보여서 삼각형을 그리고 있죠. 자, 이 삼각형을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곳 무주군에서요 작년에 이 세 개의 별을 무주의 별로 지정을 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반딧불이 별로 이름을 각각 정해놨습니다. 지역별로 별을 자신의 지역별로 두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북두칠성의 6번째 별은 경주의 별로 선포가 된 적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별들이 외국에서도 그 나라의 혹은 그 지역의 별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견우와 직녀 중간에 제가 별 하나를 찍어놨는데요. 저길 망원경을 대고 보면은 별이 정말 많아요. 은하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정말 많은데 그 가운데 이 별은요, 역시 하나로 보이는데 별이 두 개로 나눠지는 특징이 있어요. 별이 두 개라는 건 잘 알겠는데 또 하나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얘는 좀 누른수름하고요. 얘는 좀 푸른수름해요. 색이 다릅니다. 우리가 별을 볼 때는 그냥 밝다 어둡다만 판단하는데 사실 별은 다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색깔은 온도 때문에 달라져요. 태양이 무슨 색인가요? 빨간색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태양 올려다보면 빨갛게 보이진 않습니다. 빨간 것은 따뜻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 색깔이고 실제 태양을 올려다보면 좀 누렇게 보이죠? 네, 태양은 노란색 별입니다. 태양과 비슷한 온도를 내는 별이고요. 여기는 푸른 별인데 별에서는 푸른색이 더 뜨거운 색이에요. 얘가 태양보다 더 뜨거워요. 태양은 평형 온도가 6000도쯤 되고요. 얘는 10,000도가 넘어가는 엄청 뜨거운 별입니다. 자, 그런 색깔이 다른 별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별입니다. 자, 하늘에는 이런 별들도 있고 또 별자리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별자리 많이 알고 계세요? 별자리는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수가 88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이는 거는 55개 정도밖에 없고요. 그 중에 밝은 것들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따져서 한 3개 정도만 기억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마 오늘 구름이 없었다면 그 중요한 별자리 3가지를 제가 짚어드렸을 텐데 간단히만 하죠. 아까 견우와 직녀, 여기 견우, 직녀, 그리고 또 하나의 별, 삼각형을 그렸는데 자, 이것이 바로 백조자리,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에 해당합니다. 실제 하늘에서 찾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 3개의 별은 맑은 날, 여름이면은 한눈에 보입니다. 아주 쉬운 별이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하는 동안에 구름이 좀 거치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게 구름이 조금 더 꼈어요.
어떡하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집에서 쓰실 수 있어요. 무료거든요. 스텔라리움으로 검색하시면요. 좀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아쉬우니까 우리 달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자,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요쪽 옆에 보시면 망원경 2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 2대로 달, 목성, 토성을 볼 계획이었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달을 다 담아드릴 계획이었어요. 구름을 뚫지 못하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모든 망원경은 구름을 뚫고 보지 못합니다. 별빛이 망원경에 오는 거거든요. 망원경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름에 가려진 아주 좀 상이 좋지 못한 달을 먼저 보실 겁니다. 자, 저기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달 보시는 중에 목성과 토성이 보인다면 바로바로 방향을 돌릴 거예요. 자,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홍승용 쌤 어디 계세요? 네, 망원경 앞으로 좀 가주시고요. 네, 저도 망원경 옆에 가 있을 것이고, 네, 다른 선생님 한 분도 망원경 앞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가까이에 충남대학교가 있죠. 대전에 충남대학교 천문학과 학생이에요. 천문학에 대해서 다 물어보세요, 저희 선생님. 네, 네, 혹시 구름은 좀 아쉬움을 감출 수가. 9시 30분에 영화를 상영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한 9시 20분 전에는 화면을 다시 그 영화를 위한 준비로 바꿀 것 같아요.